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16일 금요일 아침 9시 49분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급락의 이유는 굉장히 많은 재료들이, 악재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FOMC 회의 결과가 매파적이었다. 그죠? 그 전일 FOMC 회의 결과. 이제 거기에 대한 진짜 반응이 나타난 거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또 그리고 어제 ECB 통화정책회의, 유로존, 또 그리고 영국 통화정책회의 이렇게 했는데 둘 다 상당히 매파적이었거든요. 그 어디에서도 뭐 좋은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락한 것도 있겠죠. 그리고 이 뭐였죠? 그 경제 지표,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그 예상치를 상당히 하회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어닝 쇼크 발생해서 저렇게 시장이 하락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악재들이 엎친 데 덮친 격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만기주임에도 불구하고 대폭락, 대폭등이 어려운 변동성 확대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급락을 하긴 했습니다. 가끔 나타나는 일이긴 한데요. 좀 하여튼 그 저런 일이 일어나긴 힘들다. 근데 워낙 악재가 겹치고 그래서 일단 폭락을 하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젯밤 있었던 일을 하나씩 좀 살펴보자면은 일단은 시간 순서대로 볼게요. 시간 순서대로 영국 기준금리 결정을 했는데 예상치 그대로 금리 50bp 인상해서 기준금리 3.5가 됐고요. 유로존 통화정책회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50bp 인상 예상했는데 50bp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2.5가 됐고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통화정책 회의들이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 경제 지표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표가 됐는데 이게 좀 충격을 줬죠. 리테일 세일즈 보시면은 코어 리테일 세일즈 뭐 핵심 소매 판매 요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2였는데 예상치가 0.2였고 마이너스 0.2가 나오면서 어닝 쇼크. 또 그리고 고용 지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좀 안 좋아졌죠. 요건 참 좋아진 거죠. 그래도 고용 시장은 튼튼하구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23만 1000 예상치 23만 근데 21만이었으니까 이건 잠리스 클레임이니까 이거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죠. 그죠? 요거는 뭐 좋은 거다. 고용 시장은 아직 좋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나왔는데 예상치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1 나왔다. 이것도 어닝 쇼크. 필라델피아 페드 매니팩처링 인덱스 요것도 마이너스 10이었는데 마이너스 13. 굉장히 어닝 쇼크 이런 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소매 판매 리테일 세일즈 보시면 1.3이 지난번 값이었고 마이너스 0.1 예상치였는데 마이너스 0.6 나왔다. 어닝 쇼크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미국도 경제가 좀 맛이 가고 있구나. 근데 재밌는 건 고용시장 하나는 그럭저럭 잘 버티고 있네. 정말 독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 제조업 지표들, 뭐 그 외에 인플레이션 지표들, 뭐 소매 판매 등등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경제가 전반적으로 좀 안 좋긴 한데 신기하게 고용 시장이 잘 버티고 있으니까 어 이게 근데 지금 도움이 되나 안 이게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이 고용 지표가 좋은 게 이게 지금 증시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고용 시장이 좋으니까 파월 의장이 이거 보고 야 그래도 고용은 괜찮네 아직 경제 괜찮네 이러면서 막 금리를 엄청나게 올리고 있죠. 요게 어쩌면은 뭐안 좋게 작용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고용 시장은 신기하게 버티고 있는데 나머지는 대부분 안 좋다. 그래서 미국 경제를 뭐 침체라고 말할 수는 이제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정도면 준 침체 뭐 침체에 준하는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독특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도 안 좋다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서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미국 그래서 어제 이 소매 판매 지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시장의 관점의 변화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여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고민해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시장은 굿 이스 배드였잖아요. 경제 지표 좋게 나오면은 금리 인상한다라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굿 이즈 배드, 배드 이즈 굿이었죠. 지금까지 관점은 그랬죠. 근데 이제 최근 얼마 전부터 12월 CPI 발표되기 전쯤부터인가 해가지고 시장이 박스권 한 달 동안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한 달간 한 달까지는 아니고 한 2주, 3주 그 정도 기간 사이에 경제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이제 굿 is good, 배드 is bad 약간 이런 관점으로 좀 바뀌는 그런 과정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바뀔랑 말랑하는 좀 그런 사이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어젯밤 같은 경우는 리테일 세일즈가 안 좋은 걸 보고 시장이 하락했으니까 굿 is good, 배드 is bad의 관점으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시장은 이 지금 완전히 어디 한쪽에 그러니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긴축이라든가 인플레라는 재료를 많이 써먹긴 많이 써먹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조금이라도 더 뽕을 빼먹으려고 조금 더 이거를 계속 갖고 가는 느낌이고요. 또 그리고 어제 FOMC 회의도 있었으니까 이게 주목받을 때긴 하죠. 이제 슬슬 아마 경기 침체 우려나 뭐 기업 실적 우려나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좀 재료가 전환될 것 같긴 한데 아직 뭐 완전히 이쪽으로 공이 넘어간 건 아니고 이쪽은 좀 약간 막연한 우려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이 제 생각엔 완전히 이제 주목받고 그러려면은 제 생각엔 내년 1월 달에 어떤 기업들 실적 발표하는 거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제 이쪽으로 완전히 이제 공이 넘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두 가지 재료가 서로 이제 내가 대장할 거야 이러면서 서로 이제 그 둘 다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완전히 굿 이스 굿도 아닌 것 같고 아직까지는 완전히 뭐 굿 이스 배드 시대가 뭐 간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비교적 좀 애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통화정책회의 내용들도 뭐 간단하게 살펴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가르드 같은 경우는 참고로 지난번에 언제였냐면은 지난 18일 날이었죠. 그러니까 11월 18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11월 18일 날에 뭐라고 했냐면은 경기 부양책을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철회하는 것을 넘어서 성장을 억제할 정도까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라고 했죠. 이미 11월 18일 날요. 그러니까 이미 그 라가르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매파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한 달 동안에 생각이 바뀌었나 싶어갖고 이렇게 봤는데 한 달 동안 생각이 바뀐 것은 없더라. 어디 갔더라? 여기 있죠. 예. 양적 긴축도 뭐 3월부터 이제 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고요. 뭐 피벗이 아니다. 시장 꿈 깨라. 금리는 꾸준한 속도로 올릴 거고 상당히 인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당 매파적인 이야기 했어요. 지금 라가르드도 지금 고민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시장의 기대감이 너무나 지 혼자 앞서서 치고 나가는 걸 봤기 때문에 이 시장의 기대감을 억누르기 위해서 피봇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못 박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주식시장은 뭐 인플레가 조금 올라가면 대폭락이다 이러면서 막 폭락하고 뭐 인플레가 조금만 내려가면은 이제 호황이다 이러면서 막 대폭등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김칫국 마시는 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이제 50bp 인상을 하면서 속도 조절을 했는데 그 유로존도 지난번엔 75 올렸었는데 이번에 50 올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로존도 속도 조절을 하긴 했는데 속도 조절한 거 보고 야 이게 대호황이다 이러면서 막 시장이 폭등하고 또 난리 부릴까봐 싶어갖고 피봇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못 박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1월 달에 했던 발언 등등 이런 것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은 라가르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매파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어제 금리 인상했거든요. 그냥 말씀드렸다시피 50bp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영국 경제가 장기간 침체에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고 뭐 여전히 뭐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지속적일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BOE 위원 다수가 추가 인상 요구될 수 있다라고 봤다 등등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굉장히 매파적입니다. 유로존도요. 이런 점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완전 엎친 데 덮친 격이었죠. 그죠? 야, 소매 판매 지표 안 좋네. 뭐 전부 다 매파적이네 이러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한 가지 정도 이제 약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달러 인덱스와 관련된 부분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가 오르긴 올랐어요. 어제 달러가 오른 거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안전자산 선호, 그러니까 일단 증시가 급락하니까 상대적으로 달러가 올랐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엄청난 의미가 있어 오른 건 아니고. 아무튼 지금까지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에 관련해서 있었던 일들은 뭐냐면 이제 미국이 완전 1등으로 지 혼자 긴축 속도가 가장 빠르고 가장 매파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했던 게 이해가 됐다고요. 그죠? 지금까지는 보시면 미국 지 혼자 막 금리 엄청 올렸고 테이퍼링까지 막 그 양적 긴축 대차대조표 축소까지 하면서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봐도 유로존이나 뭐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보면은 제대로 긴축을 하는 나라가 없었죠. 하더라도 누가 봐도 이제 명백히 미국이 가장 강하게 긴축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가장 긴축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강했다. 그래서 달러가 초강세를 보였다.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미국이 긴축 속도 조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긴축 속도 조절하면서 이제는 좀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달러 강세를 이끌어오던 이 요인이 약간 좀 힘이 빠지는 이런 느낌?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까지는 미국이 가장 긴축 속도가 빨랐습니다. 미국이 가장 매파적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긴축 속도 조절한 다음부터는 이런 이야기 하기가 솔직히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유럽도 만만치 않게 긴축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그래도 지금 현재 가장 수도꼭지를 강하게 조이는 건 여전히 미국이 맞긴 맞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반영이 된 부분인 것 같고 앞으로가 중요한데 지금 이제 미국의 긴축 속도가 가장 빠르냐, 미국이 가장 긴축적이냐, 솔직히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유로존도 50bp 계속 올리고 있고 또 뭐 테이퍼링 아니 저기 그 뭐 대차대조표 축소 얘네도 한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솔직히 앞으로는 좀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제법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미국 독주 해갖고 막 지 혼자 매파적인 때와는 달라졌죠. 어쨌든 분위기가. 이런 부분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 미국이 가장 센가? 아니면 뭐 유로존이 센가? 이런 부분. 그 상대적인 그 힘의 차이를 우리가 이제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긴 있어요. 안 그래도 뭐 지금 어젯밤 뭐 뉴스를 보면은 뭐 달러와 매파, BOE 22일도 강세 요렇게 나와 있죠. 연준이 최강이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긴 했는데 가만히 이렇게 아래쪽에 기사들을 조금 그 이렇게 아래쪽에 그 기사들을 조금 더 보다 보면은 뭐 일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디 갔더라? 뭐 라가드 22 총재는 어제 파월보다 더 매파적이었다라고 진단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 가지 좀 고민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 물론 달러가 올랐기 때문에 연준이 최강으로 가장 매파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근데 지금 충분히 22가 어제 더 매파적이었던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할 만한 근거도 있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이제 이런 고민들은 뭐 계속 해보는 건데 근데 투자 결정은 어디까지나 그냥 그 명쾌하게 간단하게 지지와 저항 보시면서 내리면 된다. 어제 증시는 일단 주요 지지선들 붕괴시켰으니까 증시는 뭔가 좀 뚜렷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니냐 싶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투자하면서 생각은 다양하게 해봐야 된다는 거죠. 다양한 어떤 가능성들 열어놓고요. 그래서 좀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그 오래간만에 연준 대차대조표 내용을 좀 봤는데 확실히 좀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미국이 가장 긴축적인 게 맞긴 맞아요. 중요한 건 앞으로가 어떻게 되냐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굉장히 긴축적으로 가고 있긴 합니다. 금리 50bp 인상에 그 뭐야 대차대조표 축소까지 같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상당히 지금 이제 금융시장 환경이 녹록치가 않은 것은 분명하긴 해요. 근데 이건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된 측면이 있긴 있는 거고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 유럽이 더 셀까 미국이 더 셀까 그에 따른 뭐 통화 가치 이런 것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 뭐 시장의 관점이 뭐 굿이스 굿에서 굿이스 배드로 바뀔 것인가 이런 점들 또 그리고 뭐 경기 침체가 뭐 실제로 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상상들을 해보셔야 되겠다라는 거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명백한 건 있죠. 그죠? 중국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미국보다 비둘기파적이죠. 어제는 일단 MLF 금리 동결했는데 LPR 금리 같은 경우는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위안화가 약세가 나오는 게 맞긴 맞을 겁니다. 다만 이제 이 계속 위안화 약세가 나오기도 다소 부담스러운 그런 기술적인 자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주춤하고 있죠. 위안화 약세가요. 선반영이란 개념 그런 것도 좀 실제로 투자하실 때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하고요. 그죠? 하여튼 그 유로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파적이라 미국과 비교했을 때 뭐 누가 더 우위에 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없고 중국은 명확하게 보면 완화적이라서 이런 건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이 정도를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얼추 다 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심각한 밸류에이션 문제에 봉착한다라는 이런 뉴스도 있긴 있는데요. 솔직히 이런 부분은 제가 뭐 잘 모르겠어 가지고 이야기는 일단 하지 않겠습니다. 뭐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고 이 정도 실적이면 증시가 얼마나가 돼야 된다는 뭐 그런 개념도 일단 전 잘 없고 해가지고 하여튼 근데 이런 관점에서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긴 있어요. 그죠? 뭐 대략적으로 보면은 뭐
이번에 S&P 기업들의 어닝이 6% 정도 떨어지면은 뭐 PER이 뭐 19배 수준에서 거래되게 된다라든가, PER 19면은 좀 높은 편이긴 하죠. 뭐 그런 것들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어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어서 일단 뭐, 네, 뭐 강력하게 이야기는 하진 않을 건데, 하여튼 어닝 침체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지난 1년 내내 빠지긴 빠졌는데 이게 순전히 긴축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이렇게 급속하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솔직히 지금 증시가 하락한 거에 이게 이제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을 거라든가 경기 침체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는 반영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뭐 긴축이나 인플레에 관련된 재료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앞으로는 이제 뭐 기업의 실적이나 실제 경제 지표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아무튼 이건 일단 뭐 저의 생각이긴 합니다. 저의 관점을 일단 한번 말씀드려 봤어요. 이런 뭐 어닝에 관련된 부분, 기업 실적에 관련된 부분 잘 아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굉장히 좀 이야기가 좀 많았네요. 이게 워낙 오늘 이슈가 좀 많았어 가지고요. 여러 가지 좀 할 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 기술적인 이야기 좀 해볼 건데요. 하여튼 뭐 원웨이로 하락했네요. 그죠? 시원하게 원웨이로 하락. 급락 출발하면서 하루 종일 그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빠진 거, 그죠? 이 전형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당연히 뭐 전형적인 하락장 모습이니까 하락 종목 많고 전 종목 다 빠졌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애플, 우리 애플 잘 봐야 됩니다. 애플 구경 한 번씩 해봐야 돼요. 애플이 그래서 이제 자꾸자꾸 저항을 누적시키면서 지금까지 대략적인 박스권, 요렇게 박스권이었잖아요. 박스권 중간 자리에서 지금 뭐 로그인을 하라 그러네. 잠깐만요. 하여튼 그래서 그 박스권 중간 자리에서 지금 못 올라가고 밀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죠? 애플이요. 중간 자리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이제 어제 다시 한번 급락을 했는데, 일단은 그 당장은 지지선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전저점이잖아요. 이상하게 135 부근에만 가면은 지금까지 튀어 올랐잖아요, 그죠? 지지선 부근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아래쪽으로 추격을 하거나 그런 건 부담스러울 것 같고,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지난 3거래일 동안 급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 150달러 부근에 여기 어딘가에 저항이 빠글빠글하게 모여 있구나, 여기가 매물대구나라는 거를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뭐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스권이 요렇게, 큰 박스권이 요렇게 있었는데 박스권 중간 자리에 지금 저항이 빠글빠글해서 이 부분을 못 넘어가고 있구나, 이거 자칫 잘못하면 붕괴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애플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요. 이게 전 세계 시가총액 종목,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종목, 아직도 아마 1위일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박살나기 시작하면 세계 경제는 진짜 심각해질 수 있겠죠. 증시는 정말 심각해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 좀 잘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조금 좀 더 하자면은, S&P 같은 경우 이제 뭐 붕괴됐죠, 그죠? 다시 한번 3,962 붕괴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3,900짜리가 지지선이라 솔직히 뭐 요즘 계속해서 박스권이라 갖고 제가 뭐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이제 박스권 하단 자리에 도달을 했네요, 그죠? 박스권 하단 자리 혹은 3,900짜리 지지력이 빠글빠글하게 몰려 있는 자리에 또 도달했습니다. 근데 일단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은 건 맞죠? 지난 3거래일 동안 어딘가를 못 넘고 나서 빠진 거니까 굉장히 분위기는 안 좋고요. 뭐 그래서 일단 다시 지지선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 박스권이라는 게 아래 터치하고 위에 터치하고 아래 터치하고 위에 터치하고 아래 터치하고 위에 터치하고, 이번에 위에 터치했었어야 되는데 물론 터치하긴 했는데 이게 잠깐 터치한 거니까 이런 거는 무시해버리고, 어쨌든 중간에 이번에 박스권 중간까지밖에 못 올라왔다 지금 밀리는 꼴이란 말이죠. 이것도 방금 애플에서 말씀드렸던 거와 같은 논리. 박스권 위에까지 시원하게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못 올라갔다. 장차 아래쪽이 붕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매도세가 강하네 라는 이야기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부분 지지선 조만간 훼손될 것 같긴 한데요, 아직 훼손된 건 아니니까 뭐 김치국 마시면 안 되겠고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이야기 하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위에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은 있었죠, 그죠? 아니면 이제 뭐 3,900 붕괴시키시면 그때 아래쪽으로 보셔도 되고요, 그죠? 하여튼 계속해서 박스권이다. 근데 장차 박스권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정도 보시면은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김치국 먹으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변동성 지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한번 중요한 저항들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12월 14일 날 FOMC 회의 날에 변동성 지수가 급락했던 것들이
속임수였다라는 게 결과적으로 밝혀졌죠. 언더슈팅이었구나라는 게 밝혀진 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다중바닥형 가능성 충분히 있다. 빅스의 추세 전환 아직은 아닌데 추세 전환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 이제 이 다음 주 그 사실상 이제 오늘 밤부터 이제 만기는 뭐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상 오늘 밤 미국부터는 이제 만기의 영향에서 그 완전히 벗어난다 볼 수 있긴 있는데, 근데 솔직히 이번 주까지는 뭐 그냥 뭐 조용히 지나갈 것 같고, 다음 주부터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일단 만기주, 이번 주가 만기주였는데 변동성이 죽기 딱 좋은 만기주였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 사이에 하방 경직성을 다시 확인을 한 꼴이 돼서 이 만기주 지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아래쪽으로 갈 만한 핑계가 없지 않겠냐, 이제 변동성 위로 올라가지 않겠냐 싶은 생각을 우리 좀 해보아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추세 전환은 아닌데요. 근데 이제 위기를 좀 극복했고 지금 언더슈팅 나오고 나서 지금 튀어오르는 거라 빅스가 생각보다 거세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시장이 좀 급격하게 움직일 수 있겠죠.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 당장은 아니다, 그죠? 예를 들면 S&P가 지금 밑에 지지선이 많다고요. 3,900, 뭐 30, 3,900 이런 자리가 지금 지지선이 빠글빠글 해가지고 이걸 오늘 밤에 붕괴시킬지 안 시킬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3,900 정도 붕괴되면 이제 그러면 이제 다시 급락도 가능합니다. 몇 프로대 급락 가능해요. 왜냐면은 지난 11월 11일 날 CPI 7.7% 나온 날에 S&P가 5.5%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이 자리는 매물대가 없단 말이죠. 시원하게 올라온 자리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여기 지금 3,930, 3,900 이런 자리 붕괴되면은 다시 하루 만에 다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좀 조심해서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 다음 주 좀 위험해졌다는 거 정도 볼 수가 있겠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뭐 박스권, 아직까지는 박스권 이라고 볼게요. 뭐 박스권 하단을 엄밀히 말하면 붕괴시키긴 했는데 이게 이제 의미 있게 붕괴시킨 건 아니라 제가 뭐 딱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근데 일단 박스권 하단 자리 또 붕괴시키긴 붕괴시킨 겁니다. 레벨 다운 되긴 된 거예요. 근데 워낙 조금 붕괴시켰으니까 뭐 일단 제가 여기다 대고 막 큰 소리 칠 건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S&P 이런 것들 보면서 눈치 잘 채셔야 되겠죠, 그죠? S&P가 이제 중요한 어떤 지지선대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지지선이 톡 무너지면 이제 거기서부터 와르르 하고 쏟아질 수 있는데 그때 나스닥도 아마 같이 쏟아지겠죠. 타이밍이 같을 때니까 급락은 같이 할 거 아니에요. 아마 S&P 타이밍 이런 것들 잘 보시면서 나스닥도 또 갔습니다. 결과적으로 11월 11일 날 폭등했던 거 요 자리들 하루 만에 되돌릴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됩니다. 나스닥 상황을 보고 언제 급락한다 이런 건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S&P를 보고 우리는 그거를 좀 알아채면 될 것 같아요. S&P는 뭐 명확히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게 있으니까 뭐 3,900을 붕괴시키면은 와르르 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게 명확히 보이니까 지금 나스닥은 지금 굉장히 좀 사실 더럽게 이렇게 슬금슬금 죽고 있는 이런 모습인 거라 가지고 이것만 보고는 언제 뭐 급락이 나타날지 언제 변동성이 확대될지 솔직히 좀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S&P 보면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분위기 안 좋죠, 그죠? 박스권 하단 살짝 깼으니까 뭐 아래쪽으로 가겠다는 힘이 더 세겠다는 거죠. 위쪽으로 가는 가능성은 갈수록 좀 낮아지고 있다. 또 그리고 이번에 뭐예요? 이번에 보시면 결과적으로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어떤 뭐 고점 테스트를 한 셈이 됐는데 이번에 보시면 고점이 물론 고점은 높아질 수 있는데 잠깐. 근데 일단 보시면 매물대가 좀 그 높이가 낮아지고 있잖아요. 저항대 높이가요. 맨 처음에는 여기였는데 이번엔 여기로 낮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뭔가 힘이 약하구나. 아직 뭐 만기 이런 이슈 때문에 뭐 폭락은 못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달러 같은 경우는 일단 그저 어젯밤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마감을 했죠. 솔직히 어젯밤 달러는 뭐 미국이 통화 정책이 매파적이라서 뭐 달러가 튀어올랐다라기보단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제 위험 자산이 급락하니까 안전 자산이 올라왔다 그런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직까지 달러는 약하고요. 아직까지 추세 전환 된 거는 아직까지 위로 올라가겠다는 추세 전환은 안 됐죠. 근데 추세 전환 뭐 임박 정도의 느낌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어제 위험 자산들이 급락하고 달러가 올라왔으니까 원자재들은 안 좋아졌겠죠, 그죠? 자연스럽게 국제유가 하락했고,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 이제 결정적인 자리에서 어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쌍고점 혹은 뭐 다중고점형 이런 가능성이 다시 생긴 것 같아요. 이게 옆으로 오랫동안 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젯밤에 이제 보시면 중요한 지지선들을 좀 깼어요. 3.8 정도가 어떤 중요한 지지선이었는데 구리는 3.8 지금 붕괴됐으니까 일단 중요한 지지선 깬 거고, 오랫동안 저항 누적시킨 끝에 아래쪽으로 일단 방향성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다중고점형 혹은 뭐 쌍고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아래쪽으로 연속성이 이어지는지 좀 우리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구리 같은 경우 중요한 자리에서 일단 방향을 아래쪽으로 일단 뺐다라는 거,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그래도 좀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중국 때문에 뭐 구리가 올라가면서 뭐 또 뭐 세계 증시가 살아나나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일단 어제 달러가 치솟고 뭐 미국 증시가 급락하고 뭐 소매 판매가 안 좋게 나오고 이러면서 이 원자재들이 한번 하락을 했는데, 이게 좀 의미가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좀 이제 시세의 연속성이 있는지 우린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금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그냥 답답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저점 지지력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금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답답한 모습이다. 전저점 지지력 여기 한 3.4, 3.4 자리가 대략적으로는 전저점이죠. 전저점 지지력 때문에 지금 주춤주춤 하고 있다. 근데 일단 뭐 긴축적인 이야기를 해도 지금 금리가 계속해서 일단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긴 합니다. 그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 이야기는 지금 이게 이제 긴축 속도 조절론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락이라기보다는 이제 어제 소매 판매도 안 좋고 하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반영되는 게 아니냐 싶긴 합니다. 그죠? 얘도 당장 변동성이 터질 때가 아니라고요. 그죠? 3.4가 붕괴돼야, 전저점이 붕괴돼야 변동성이 터질 거 아니에요. 얘도 아직 변동성이 터질 때는 아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얼추 다 본 것 같고요. 당연히 뭐 저기 뭐야 달러가 강했으니까 금은 떨어졌겠고요. 그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거 없었고, 한국 증시는 일단 오늘 그래서 개파락 출발했네요. 그죠? 뭐 삼성전자 계속해서 저점 낮추고 있으니까 뭐 하락 추세 잘 진행 중인 거고, 특별히 할 말 없습니다. 하이닉스도 뭐 아래쪽으로 가야 될 때 잘 가고 있고 저점 낮추고 있고 뭐 특별히 할 말 없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뭐 잘 가고 있어서 할 말이 없는데, 네,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은 좀 중요한 자리 부근이긴 하다. 지지선 부근이고 더군다나 단기낙 폭과대 이런 것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뭐 이 정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약간 좀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갈 때까지 가는 성향이 있네요. 그죠? 상승할 때도 이래도 되나 싶게까지 상승하더니 하락할 때도 좀 이래도 되나 싶을 때까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일단 뭐 단기낙폭 과대이긴 합니다만 매수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증시 뭐 잘 빠지고 있죠, 그죠? 예, 어제 이미 뭐 박스권 하단을 붕괴시켜서 오늘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었는데, 미국이 급락하면서 일단 급락을 했다. 볼린저 밴드를 아침부터 뭐 하단을 찢고 저렇게 내려가고 있으니까 오늘 낙폭은 좀, 오늘 시가 좀 개파락이 좀 심하긴 심했죠. 근데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일단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거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풋옵션들이 지금 이제 오랜 박스권 상단 자리 지금 저항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걸린 거예요. 이 자리 박스권 상단에 대한 매물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잘 소화해야 됩니다. 이 자리 잘 소화해야 이제 푸시 대폭등을 할 수 있다. 푸시 대폭등한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대폭 나간다는 이야기와 같은 건데 잘 봐야 되긴 됩니다. 이 자리 싸움 잘 봐야 돼요. 오늘 솔직히 뭐 오늘 당장은 솔직히 막 대폭 나가고 그런 날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면 풋옵션 위에 저항 걸려 있잖아요. 그죠? 또 그리고 뭐 하루 만에 그죠? 뭐 그 오늘 하루 개팔아가면서 볼린저 밴드 쬐으면 됐죠. 그죠? 이 정도면 저는 뭐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그래서 오늘 뭐 장중에 저는 별일은 없을 것 같고, 앞으로가 중요한데 앞으로 이제 이 풋옵션 상단 자리 이 자리를 잘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변동성 지수 같은 걸 보셔도 그죠? 아직 당장 오늘 시장이 대폭락하거나 그럴 날은 아니라고요. 그죠? 아직 뭐 그런 준비가 좀 시원하게 되진 않았습니다. 이 변동성 지수들도 가만히 보시면 여기가 저항이란 말이에요. 지금 18.6, 뭐 18.5 이 자리가 저항인데 여기 보시면 오랫동안 못 넘었잖아요. 이 저항을 넘어가야 이제 변동성 지수도 올라가는데 아직은 저 밑에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저 밑에 있으니까 아직은 변동성 지수들도 이런 바닥을 다지는 과정 중에 있는 거니까 솔직히 뭐 당장 오늘 뭐 대폭락을 하거나 뭐 큰일이 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뭐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 뭐 그냥 차분히 지켜볼란다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뭐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뭐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1315원이 저항이죠. 그죠? 1315원 돌파한 장기 여부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일단 오늘 너무 갭상승이 심해서 일단 뭐 하여튼 장중에 밀리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1315원 박스권 하단
1350원 박스권 상단. 그리고 현재 지금 다중바닥형 만드는 과정 중,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315원 돌파한착 해야 이제 위쪽으로 뭐 추세 전환이고 뭐고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긴 합니다. 예, 물론 패턴상으로 보면요, 이런 식으로 뭐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 연결해 보면 이런 식으로 어떤 하락세 기형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하락세 기형을 이제 극복한 모습이긴 해요. 그래서 이거 보고 추세 전환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기술적으로 보면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긴 한데, 근데 전 솔직히 위쪽에 저항이 좀 너무 많아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는 아직 하지 않고요. 아직 뭐 원달러 환율이 이제 완전히 상승 추세다 이런 이야기 하긴 이른 것 같고요. 하여튼 일단 뭐 지켜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중 바닥형 만드는 과정 정도로 일단 볼게요. 엄밀히 따지면 그런 이야기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거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 추세선 돌파한 착 했잖아요. 추세 전환이다 할 수 있긴 할 수 있는데, 근데 좀 그런 이야기는 좀 뭐 약간 무리한 것 같고요. 아직은 그냥 다중 바닥형 만들면서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과정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라고 여러 가지 관점들을 말씀을 좀 드려보긴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냥 이제 지지와 저항 보시면서 주식은 단순하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으니까 그대로 있는 대로 파주시고 수익 누적시키시고, 반등시 매도 전략, 반등 올라오면 이제 한 숟가락씩 또 뭐 얹어보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